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유리기 파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세계 1위인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국내에서 1위 기업이 있다라고 단언하진 않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확실히 1위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입니다. 꼭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실 만한 공부할 만한 종목 준비해봤으니까 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죠. 우리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선물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구독자 85,100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신데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2025년도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도 또 움직였죠. 그리고 최근 증시 AI의 핵심인 HBM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AI 로봇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까지 이번 연도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 종목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준비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설명 받아가실 수 있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요. 이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매체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 블랙엘 결함의 주문 연기. 지금 AI 반도체 1등이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가 내놓은 게 현재 가장 효율성 좋은 게 블랙웰이라는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를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주문을 연기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 아마존, 구글 등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들이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 블랙엘의 렉 주문을 연기하고 있고 연기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포 인포메이션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이 렉이 뭐냐면 렉은 칩과 케이블, 기타 장치를 담아서 서버에 꽂는 데이터 센터 필수 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렉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뭐냐? 바로 과열 탓이죠. 주문 연기는 과열 탓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일단 반도체 칩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뭐 HBM의 문제라든가 애초에 이제 램 지금 현재 블랙엘 자체 반도체 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반도체가 워낙에 발열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이 발열을 잘 시켜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 발열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공랭 시스템이 바로 이 렉이 사실상 공랭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접 반도체 칩을 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렉이 문제인 거죠. 이 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발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점이 발견이 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엘 칩이 장착된 렉의 첫 번째 출하분에 과열이 발생하고 칩 간 연결 방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칩 자체의 문제라고는 안 나왔습니다. 칩 간 연결 방식에 여러 개의 블랙엘 칩들을 연결해 놓고 그것을 한 서버를 통해서 크게 만들어 놓는 건데 이게 연결의 방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시 주문이 연기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렉을 만드는 기업한테 가가지고 이거 우리 다시 설계하자라고 하면서 대응에 나서긴 했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문제죠.
발열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반도체 칩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렉을 다시 설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결국 한계점이 있잖아요. 결국 애초에 블랙홀 자체에 열이 많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반도체 칩의 발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숙제를 하나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이 엔비디아가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반도체 설계 자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애초에 소재를 변경하거나 냉각 방식을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이 발열을 잡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기술이 크게 두 가지 기술이에요. 반도체 냉각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액침 냉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물처럼 보이지만 물은 아니고요. 특수 용액입니다. 물보다는 조금 더 끓는 점이 낮은 것이 좀 특징인데요. 끓는 점이 낮아서 온도가 일정 수준 한 50도 정도 이런 정도만 돼도 더 먼저 끓는 거죠. 50도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훨씬 더 빨리 끓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물질의 특징입니다. 이 물질은 게다가 전도성이 없어요. 물은 넣으면은 전기가 막 통하잖아요. 근데 이 특수 용액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담가놔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액침 냉각, 이 공기로 냉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액체로 냉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식힐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유리 기판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말 그대로 기판을 우리 역사상 조금씩 계속해서 바꿔왔죠. 계속해서 바꿔왔는데 이제는 유리로 바꾼다는 겁니다. 애초에 유리라는 이 물질 자체가요. 이 물리적 힘에는 좀 약합니다. 좀 아쉽게도. 하지만 열에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열도 견딜 수 있겠고요. 게다가 발열 자체도 지금 현재 반도체 구조에 비해서 애초에 저항값이 좀 낮기 때문에 발열이 좀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 열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핵심 기술로서 좀 떠오르고 있다. 발열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유리기판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냉각 기술이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하게 냉각 기술이라기보다는 발열에 대응하는 기술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액침 냉각부터 좀 자세히 볼 건데요. 액침 냉각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AI를 가동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발열을 막는 대안으로 액침 냉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기를 통한 냉각 방식보다 효율이 약 30% 이상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고도화된 서버 하드웨어를 다루는 산업이 증가하면서 액침 냉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게 요 특수용액이다 보니까 정유 회사들이 열심히 나와서 이 특수용액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는 물론 유관 기업들까지 뛰어들면서 시장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봤고요. 대단한 기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리기판도 좀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유리기판 올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서 한층 진보된 유리기판 기술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형 기업들 간의 거래가 성사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유리기판 시대가 더 빨리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71억 달러에서 2028년도 84억 달러로 18%가량 성장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을 사용하면서 칩의 온도 상승에 따른 패턴 왜곡 현상이 크게 줄어들어서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유리기판에서 지금 이제 인터커넥트 밀도를 10배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반도체가 기존에 이 열 때문에 한계성을 좀 가졌거든요. 설계에도 결국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리기판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가 오늘 집중한 칩의 온도 상승에 따른 패턴 왜곡, 확실히 온도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가 둘 다 긍정적인 기술이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죠? 그럼 이 엔비디아가 둘 중에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느 쪽 기술일까?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유리기판의 장단점, 그리고 지금 현재 액침 냉각의 장단점을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리기판이 훨씬 더 상용화가 가깝고요. 훨씬 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유리기판부터 유리기판이 긍정적이라 보이는데요. 액침 냉각의 단점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액침 냉각이요. 되게 획기적인 기술이잖아요. 애초에 전력 소비를 30%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라고 표현돼 놨습니다. 다만 그거는 이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합니다. 근데 이 기술 자체가요, 워낙에 보시다시피 표준화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용화가 덜 된 기술입니다. 꽤나 많은 기업들이 시도는 해보고 있긴 한데요. 이게 어떤 구조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굴릴 수 있을지 아직까지 완벽한 계산이 서지 않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수가 사용해보지 않았다. 다수가 사용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액침 냉각이 공냉식, 공기로 냉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기술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을 단점들도 결국 사용해봐야 단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5년, 10년 써봐야 이게 정말 효율적인지 안 효율적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런 판단에 대한 기준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약을 먹는다라고 하면 A라는 약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는 대신 약효가 좀 덜합니다. 여태까지 많이 알려져 있고 사용돼 왔고요. 만약에 조금 알레르기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해결이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B라는 약은 훨씬 더 효능이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신약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밖에 임상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을 드시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A라는 약을 지금 당장 엄청 급한 게 아니라면 조금 효과가 늦더라도 조금 더 많이 긴 기간을 복용하더라도 A라는 약을 복용하겠죠. 왜? 부작용이 좀 덜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B 같은 약이 액침 냉각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기존의 이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류 자본주의의 꽃 뭡니까? 대량 생산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진다. 그죠?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아직까지는 자리 잡지 않은 산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초기 설치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기세는 30% 절감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이런저런 관리 비용이라든가 다른 관리 비용들 이런저런 부품 교체하다 보면 사실상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복잡하다는 엄청난 치명적 단점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의 안전성과 환경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환경 유해성 뭔 상관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요즘에 환경은 까딱 잘못해서 관리 안 했다가는 국가기관의 규제를 맞기 딱 좋죠. 데이터 센터를 한 20년, 30년, 40년 굴리려고 만들어 놨다가 환경 규제가 들어가서 없애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위험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자 기업들은 결국엔 액침 냉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싹 다 지금 현재 대형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죄다 다 공냉식을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액침 냉각 기술이 서서히 성장할 건 많지만 단점이 너무나도 생각보다 치명적이다. 들어가는 돈은 어마무시한데 들어가는 돈에 리스크가 있으면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액침 냉각 기술은 이제 막 시작하는 기술이라서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에 비해서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용화가 가깝고요. 기존의 공랭식에서도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심지어는 유리기판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고점이 높습니다. 고점이 높다는 얘기는 이게 이 유리기판을 잘만 하면 정말 근본적인 반도체 이 성능 성장까지 이뤄낼 수 있는 기술이라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볼게요.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4분의 1까지 줄일 수는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리기판도 단점이 있으니까요. 물리적 힘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줄일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져갑니다. 일단 크기 자체가 조금 작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미세 공정을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1.5나노, 2나노 수준에서 지금 거의 한계를 맞았잖아요. 2나노, 1.2나노까지는 아직 상용화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2나노를 상용화를 못 해가지고 2, 3나노를 상용화를 못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문제죠. 그죠? 이거 상용화 시켰으면은 TSMC하고 비등하거나 앞서갈 수 있었던 굉장히 대단한 기술인데 요거에 실패해서 굉장히 많이 곤욕을 겪고 있는 게 최근 삼성전자죠. 그만큼 이 나노 기술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AI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나노 기술 2나노, 3나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닙니다. 그죠? 그만큼 이 굉장히 최근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유리기판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7나노 칩으로 3나노를 구현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 칩이 작아지면 장점이 뭐예요? 첫 번째는 전력 소비가 줄어들죠.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작은 칩안에 오밀조밀 좋은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속도도 원래 물리적으로 애초에 반도체라는 건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반도체 성능을 내는 거잖아요. 그 애초에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도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작은 때 안에서 작은 데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도 줄어들고 성능까지 올라가는 게 이 나노 기술이에요. 작으면 작아질수록 훨씬 좋은데 근데 이렇게 실제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가령 7나노를 3나노, 지금 이제 AI 반도체 핵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7나노로만 잘 만들어 놓으면 3나노까지도 구현이 가능하더라. 확실히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오히려 여기서 또 2나노, 1.5나노 기술이 있는 기업이 보면 그 이하로도 반도체 칩을 더 작게 설계할 수 있는 정말 혁신,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요. 지금 당장에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제 이 유리기판을 통해서 반도체 근본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AI 시대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함께 연구 개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액침 냉각하고 유리기판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계속해서 특히나 유리기판이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중장기로도 그리고 단기적으로 1, 2년 이내에도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을 아무리 따져봐도 역시나 유리기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기대값이 높은 기업이니까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을 투자해 봐야 될까? 찾아봐야겠죠. 우리나라 국내 1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KC라는 기업인데요. 정확하게는 SKC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회사인 앱솔릭스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앱솔릭스는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SKC를 공략을 좀 하시면 좋겠죠. SKC가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요즘 SK 그룹주들이 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재무상태표를 이제 막 개선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최초 양산 라인을 확보해서 1위로 현재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는 만큼 매출의 회복도 기대가 됩니다.
반도체법 게다가 이게 이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차세대 기술이니까 보조금도 받았어요. 이번에 보시면 반도체법 7,500만 달러 이어서 R&D 보조금도 확보했습니다. 대박이죠, 그죠? 그냥 그 반도체법까지 해도 굉장히 7,500만 달러 이제 안 와닿죠. 7,500만 달러 하나로 돈으로 하면 1,000억이 넘어갑니다. 환율 요즘에 뭐 높다라는 걸 좀 감안해 봐도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에 보조금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역시나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소비, 생산 기간 단축, 그죠? 전력 소비도 단축하고 생산 기간도 단축해서 차세대 반도체 소부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산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냥 만들 수 있어. 이건 이거와 상용화할 수 있어는 완전 다른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삼성전자도 뭐 1.2나노 그 2나노 수준의 반도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상용화를 못 해가지고 수율을 못 잡아서 문제인 거죠. 이 상용화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되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죄다 달려들어서 함께 나도 이 유리기판 줘 우리 것도 테스트해보게라고 하면서 같이 샘플을 받아가는 모습이에요. 글로벌 경쟁자 앞선 기술력, 생산 속도, 기술력도 뛰어나고 생산 속도 뛰어납니다. 유리기판 도입 확산 속 기술 과제 대두 올해 말 양산을 목표로 여러 빅테크 기업들과 논의 중. 앱솔릭스가 샘플을 제공한 기업은 최대 20여 곳까지 파악이 된다. 근데 20여 곳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죄다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최근엔 반도체 심지어 설계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하잖아요. 뭐 구글 TPU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엔비디아 GPU라든가 그 이에 뭐 CPU 같은 것들도 뭐 직접 AI 성능 이제 AI 시대로 도래하게 되면서 직접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되겠죠. 설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설계하는 기업들이 직접 연구실에 가져가서 샘플로 연구를 하고자 제공을 받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건 이 최근에 발열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바로 엔비디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SKC라는 기업이 앞으로도 워낙에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유리기판에서 1위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면 이번 연도 상용화한다라는 이야기 하반기라고 한다면 7월에서 12월 사이겠죠.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산 시기를 좀 현재 조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SK 그룹 자체가 SK 하이닉스가 HBM을 최근에 가장 잘 만들어서 엔비디아하고 현재 궁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엔비디아를 구원해줄 새로운 기술 역시나 SK 다시 한번 엔비디아와 함께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AI 발전에 기여하는 현재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보이니까요. 관심 잘 가지고 주목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자료집들도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들, AI 로봇 자료집들, 2020 관련집들, 2025년도에 대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섹터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설치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섭식하시고 들어오셔서 이게 접속하시면 이렇게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급등천주 시황, 포착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까지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느냐?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 100포인트 모든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여러분들께서 아무거나 이렇게 좀 클릭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로그인하고 나오실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 화면이 나옵니다. 카카오로 시작하기, 구글로 시작하기가 제일 쉽고요. 나는 직접 아이디를 만들 거다라고 하시면 페이스토어 아이디 가입 들어가셔서 이용량간 동의하시고 가입하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핸드폰 번호 가입, 핸드폰 번호 입력창이 없습니다. 성함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최소한의 이 비밀번호 까먹으실 때 이용할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비밀번호 적으시고 성함 아무거나 적으셔서 가입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기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메일 주소 똑같이 네이버 이메일 골뱅이 네이버.com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 급등 전주, 매일 시황, 그리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이런 자료집들도 무료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로그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해놓으셔야 매일매일 정보 올라오는 거 매일매일 귀찮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당 자료집들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새로운 자료집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새로운 자료집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제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자료집이 좀 필요하시구나 라고 좀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자료집을 또 무료로 만들어서 또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난 2025년도에 정말 궁금한 자료집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료집까지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집은 급등추천주에 접속하셔서 공식을 네 번째쯤 보시면 파일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HPM 자료집 맨 위에 있고요. 지금 중간에 AI 로봇 2000 자료집이 있고요. 맨 아래 또 차세대 배터리 자료집도 있습니다. 대선 정책 자료집도 있고요. 지금 다양한 자료집들 무료로 계속해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 할 수 없겠지만 매력적인 종목들, 확률 높은 종목들만 싹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항상 바로 간 종목도 있고 천천히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확률이 약 80% 정도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욕심 없이 단타 한 3% 정도 노려보실 분들은 매일 단타 추천주 이런 것들도 매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리고 오늘 전일자 시장의 강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특징 종목들 뉴스와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쭉 읽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급등 포착조를 통해서 강하게 상승했었던 종목들 테마도 또 정리해서 오늘 2차전지 강했죠? 이슈와 함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시장의 흐름들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기 귀찮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가끔가다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렸던 정보들은 계속 무료로 제가 스스로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거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해서 내어드릴 뿐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하신 자료집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세상에 100%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단 단 1, 2%라도 더 높은 종목들을 포착해내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집중해서 시청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저와 함께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